여러분 이제 이낙연 신물나지 않아요? 아 정계 은퇴를 추천합니다. 이낙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억울해. 질질 끌면서 발목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보고 있으면 그 영화에서 그 나쁜 놈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주인공한테 협박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때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무리 뭔가 저 사람 왜 저러나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앞뒤 맥락이 없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민주당 비대위 뭐 설치해라, 뭐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졌다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뭐 큰 비리가 생겼다거나 뭐 대표가 책임질 만한 큰 문제가 있어야지 물러나는 거지.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대표가 물러나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원인 진단은 하지 않고 자기가 정답 정해놓고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나 신당 차릴 거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디서 협박받고 있나?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이낙연은 억울을 합니다. 이재명 김부겸 회동 실망스러워. 진전이 전혀 없다. 자기가 원한 거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이낙연은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네. 쥐가 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부겸이 지는 안 만나주고 맞아. 이재명만 만나서 삐졌다 뭐 이런 건가요? 이낙연이.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낙연은 고립돼 있죠. 여러 가지 축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축이 있고 거기에 이제 껄떡거리는 뭐 영원천민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비명계로 있고 그 전에 이제 현역 정치에는 없지만 전직 총리를 지냈거나 전직 당대표를 지냈거나 하는 그 포스터를 한번 보세요. 이낙연 제외하고 전직 총리 지낸 사람 김부겸, 정세균 그게 아마 3명이 다 전부죠. 문재인 정부 때. 네, 네. 이낙연이 제일 길게 해먹었어.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야. 일단 제일 길게 꿀 빨았죠. 그다음에 민주당 전직 당대표들 한번 볼까요? 이낙연도 정직 단표가 있지. 이해찬, 추미애, 송영길, 현 이재명 대표까지. 그러면 민주당의 주요 축들이 다 그러니까 심정적 친명에 가까운 상황이고 또는 친명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 체제를 갖추고 뭔가 해야 된다. 김부겸 이런 거야. 말하자면 이낙연도 만나서 잘 다독거려 봐요. 그래서 이제 원팀으로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김부겸이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시고 비대위 꾸리라는 이야기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이분.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 일단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낙연 같이 만나자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왜? 이낙연은 지금까지 본인이 마치 삼총리 연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김부겸이나 정세균 입장에서는 저 진짜 황당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나마 이낙연 면 봐줘서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삼총리 연대서 가지고 뻥튀기 해먹으려다가 제대로 창피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뭔가 민주당을 제대로 흔들어 보겠다고 뭔가를 하나 끄집어 와갖고 자기 뇌피셜로 내가 선동을 하면 전 총리들인 정세균, 김부겸이 거기에 좀 따라줄 거야 같은 뇌피셜을 먼저 언론에 질렀다가 진짜 정세균 전 총리의 그런 거 없다. 네. 이렇게 그 답변에 굉장히 무한 당황한 완전 상황이었죠. 무한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조직과 실력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공격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낙연의 그 말은 이준석만큼도 안 돼요. 진짜 뭐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 사람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다 의아하게만 바라보잖아요. 차라리 이탄희 의원처럼 정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거법이면 선거법, 정치 철학이면 철학, 뭐 국가 비전이면 비전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모르겠는데 앞뒤 맥락도 없고 밑도 끝도 없잖아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연말까지 시간 준다. 저는 이 말이 참 웃깁니다. 본인이 연말까지 시간을 왜
본인 줄 것이며 그렇게 말한 상대는 사실 연말까지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조바심이 생길 거예요. 사실 내가 연말까지 시간을 주는데 저에게는 12월 32일이라고 12월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시간은 끝나지 않고 35일, 36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마차님은 되게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일반 그냥 국민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이 사진이나 찍으려면 이재명 대표 안 만나겠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세 번째 뭐 민주당에게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럼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려면 자기 조직 새 과시도 하고 딱 이렇게 창당 준비 완전히 끝내놓고 여기에 딱 이렇게 선관위에 서류만 제출하면은 바로 창당된다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걸 증명해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기다리겠다. 답을 달라. 이러면은 진짜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낙연 따라가겠다고 손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춤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직 총리들 동조를 안 해주는 데다가 한 명도 안 따라오니까 이제 그거 있잖아. 혼자 그 자해쇼 하는 거 있잖아요. 야야 너 들어오기만 해봐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질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봐달라고 하는 소위 이제 속칭 땡깡을 나이 좀 드신 분이 땡깡을 부리면 되지 약간 초등학생처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일에 총리님 위기에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오늘은 12월 32일입니다. 너무 모냥 빠지는 총리 아닙니까? 이미 정말 모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그런 정도 이유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핑계로 사실은 지르고 질러서 당대표 물러나야 돼 이건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숨어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 처음은 또 자기야. 그러니까 뭐랄까 그게 석고대죄도 막 용서를 안 해줄 판에 너무 뻔뻔한 적반하장이 있는데 민심도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낙연 신당 지지 의향 여론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동그란 그래프는요. 국민 전체예요. 국민 전체. 근데 지금 진보층에서는 반대가 79.6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흔들려고 찬성이 꽤 많이 있죠. 이건 속으면 안 돼. 내가 당을 만들려고 했더니 찬성이 32.9%나 32.7이나 나왔어. 나 신당 창당하면 의석이 한 몇십석 생기겠는데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한석 얻기도 힘들어. 서로 이간질하느라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지층도 지금 그러니까 80이잖아요. 저거는 사실상 나머지 20 빼고 나면은 저 정도 숫자는 민주당 지지층 저쪽으로 손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이낙연 신당 창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4%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10일은 의미를 두지 말아요. 실제로 표가 안 나올 표니까 여론조사에. 저거 국민의힘 12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어떤 바보가 뇌가 똥파리와 돼 있지 않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 이낙연이 신당 창당에 나가는 걸 찬성을 하겠어요. 이낙연이 내가 보기엔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싫은 거예요. 저 대가리들이.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저 이낙연 신당 창당 84% 반대는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신당 창당을 부정적인 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낙연 씨 그냥 정계 은퇴하시고 그냥 조용히 사십시오라는 이런 바램도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잡하잖아요.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이낙연 중심 신당 창당 민주당 지지층 71% 반대.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려면 50대 50이 돼야 돼. 그럼 민주당 완전 정확히 쪼개지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영원 천민 같은 국회의원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만의 상상이지만 이낙연이 한편으로 과거의 안철수 같은 그림을 상상해서 자기가 창당해서 나가가지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득표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맞죠?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지금은 완전 그러니까 정말 사람 취급해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대선 주자로서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괴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낙연한테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까 야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낙연이 딱 보니까 안철수 급이었던 거야. 지금 그렇고 있잖아요. 맞아요. 내 구조가 안철수 급인 거예요. 목소리만 다를 뿐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죠. 지금 봐봐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전남에서 욕 바가지로 먹었다 이낙연이. 그러면서 신당 창당할 성격이 못 된다. 나 이거 되게 공감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새가슴이라는 거죠. 사실 이낙연이 자기가 아니 민주당 180석도 이해찬 대표가 만들어준 거 취임만 했잖아요. 네. 전남 지사하고 있다가 문 대통령이 종리로 부르니까 가서 숟가락만 얹었잖아요. 꼭들만 자기 걸었잖아요. 아우라가 없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그리고 총리가 되는 과정도 자기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뽑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그 부울경 관련된 그러니까 경상도 뭐 정부냐 경상도 권력이냐 이런 비판이 너무 많으니까 그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찾아낸 인물이 이낙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연락을 받고 엄청 놀랬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전남도지사를 재선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낙연이 국회의원으로 처음에 그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국무총리 될 때까지 이낙연 좋아하거나 이낙연을 뭐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이름 없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냥 뭐 광주 출신이 5.18 때 5.18 끝나고 전두환 뭐 찬양 기사 내시고 그런 분이니까 사실은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회주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일 때는 민주당으로 안 들어왔다가 정권 교체가 되니까 그때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실드를 그렇게 쳤죠.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데려갔겠느냐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한 길만 걸었죠. 그 댓글창에 그 얘기 하나만 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를 해드릴게요. 이낙연 관심 끄시다. 뭐 새날방송에 왜 언급해 줍니까? 키워줍니까? 똑같은 걸로 한동훈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동훈 스킵합시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나지막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안 들으시면은 나중에 한동훈이 왜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되는지와 이낙연이 신당 창당하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하십니다.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민주당에서 왜 11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신당 창당 반대 서명을 했겠어요. 이낙연이 나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분쇄하는 거죠.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짜 못 듣겠다 하시면은 볼륨을 끄고 접속만 해. 화면만 보시고. 그렇지. 이낙연의 능력도 한번 볼까요? 공약이행평가 전국 꼴찌. 이낙연이 저런 사람이에요. 이낙연도 도지사를 해봤고 이재명도 도지사를 해봤잖아요. 이재명은 도지사를 나중에 압도적 1위를 했었잖아요. 정책으로도 이렇게 비비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도 뭣도 없다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정말 이 대한 매체가 발전하고 나서 우리가 서울시장 그 박영선이 나왔을 때에 이낙연이 선거 도와줬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랬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박영선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낙연이 사람들하고 떠들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힘들어서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종로를 놓을 때도 그냥 쉽게 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뭘 또 시켜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낙연은 신당 창당할 성격이 못 된다.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런 방송도 에이 질러 하고 딱 일단 고를 하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네.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 돈 깨지거든. 거기다가 이낙연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은 다 보장된 그렇죠. 상대가 약속하고 나서 보장된 길만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는 못해요. 네. 자, 김형님 감사드리고요. JD 박스님 감사드리고 이창섭님 이낙연은 노역이 심하다. 입이 10개면 뭐하냐. 동지 등에 칼 꽂는데 버리시길 하셨고요. 감사하고요. 김영님은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면서 화이팅해요. 새날 식구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TMI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인터뷰였나 봐요? 뭐 100가지 질문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이낙연한테 물어봐요. 욕하고 싶을 때 있냐? 그러니까 있긴 한데 점점점. 할 수 있는 최고의 유혹은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사람. 허허. 근데 정반대 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게 그때 열린공감TV가 대선 때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저 이낙연 욕설 잘하더라 이런 얘기. TMI예요. 뭐 욕설 할 수도 있지. 아니 뭐 이제 뭐
군수랑 사진 찍는데 내가 네, 왜 저런 네. 놈하고 사진 찍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차에 타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삐삐 이성 삐막 이렇게 나오는 이 개샹놈의 새끼들이. 내가 네 김이 씨발 저 새끼하고 벗으면서 사진 찍을 근본이냐 이 개새끼야? 이게 지금 수행원들이 듣고 제보를 받은 그때 당시의 화면이 발로 차면서 얘 뭐 개이씨. 이선자란 소리네. 이선자란 소리네. 발로 차면서 얘 개이씨. 일단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거.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낙연은 JTBC하고 인터뷰에서 경선 때 대국민 약속을 합니다. 경선과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 재도전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가 못을 박아드립니다.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자기가 발언한 거를 먹지 말라고. 시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비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뭐 당내에서 역할을 하든 뭐 신당을 만들든 그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신당 이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왜 뭐가 있길래 저랬나. 그러니까 당내에서 역할이라는 게 뭐 이번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 비대위에서 좀 좋은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니까요. 민주당이 이래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비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상한 거죠. 제가 늘 이낙연에 대해서 이런 비유하잖아요. 밥 먹으면 똥 싸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야 이낙연이 했다는 욕을 보니까 나보다 더 욕이 심한 사람이네. 나는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저 새끼 나쁜 새끼네. 이런 정도. 네? 그러니까 나쁜 새끼네, 개새끼네 이 정도만 하는데 좀 심하네. 톤이 무섭잖아요. 톤이. 근데 사람들이 또 내 욕이 된 패티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좋아요. 자, TMI 더 가볼게요.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분노하십시오. 이낙연 최측근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선을 했던 거. 이거 정말 외우겠네요. 근데 저기에서 윤석열은 이 정운현을 꾸짖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이낙연은. 그러니까 이낙연이 총리할 때 비서실장입니다. 정운현이 우리 사무실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낙 친명이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이낙연이 당대표일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갈라져 있을 때가 아닌데 그때 뭐냐면은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있을 때 그때 이낙연이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선거 총괄하는 대책위원장으로 갔을 때 이야기인데 인터뷰 한번 해달라고. 근데 인터뷰를 그때 한 두세 번 쌩깠죠? 약속을 잡아놓고 틀었죠? 그건 뭐냐면 그 캠프 안에 똥파리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엄청 분노해가지고 약속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매너가 진짜로 안 된 그 아이들한테 둘러싸인 것도 문제. 아니 뭐 본인들이 요청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면 우리한테만 그랬겠습니까? 이재명 캠프에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좀 TMI이긴 한데 그거랑 아주 유사한 캠프가 김동연 현 도지사 캠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윤석열은 측근 정운현만 그러니까 이낙연은 측근 정운현만 윤석열을 지지한 게 아니라 캠프 내의 똥파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만 더 보시고 그다음에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 SNS 통해 신천지 목격담 공개.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드러날 정운현이 먼저 이거를 깠어요. 신천지한테 연락이 지금 왔다. 계속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그렇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똥파리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진짜 막 구독자 막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방송은 나가지만 실제로 이쪽 진보 유튜브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나왔다는 건 다 저런 애들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민주당 당직자라고 하면서 윤석열 지지했던 애들. 그게 휩싸여 있고 지금도 똑같다 상황은. 네, 다 압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흔들기용으로 써먹고 있는 거다 이런 거고. 다음에 오늘 나온 보도였죠. 대장동 이재명 의혹 최초 보도 기자 첫 조사. 여기 보면 뭐 이낙연 측근 발이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보도로 지금 그 조사하는데 나왔었던 거예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목소리 낼 입지가 아니라 대선 끝나고 사실은 망명을 했어야 돼요. 석지하고. 그렇죠.
갑자기 경선에서 진 사람이 대선 진 사람처럼 외국 유학 갔다가 제일 웃겨. 막 이상한 똥파리 색깔 옷 입고 들어와가지고 제보받은 거는 이낙연 당시 후보 측 측근이 맞다. 오늘 또 보도에 나왔던 거예요. 다만 그게 윤영찬이나 서른이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나왔던 거죠.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이 그 경선할 때 대장동 의혹에 국민이 납득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대장동 의혹은 언론이 나름 의문이 있어 보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나쁜 놈. 사실은 니들이 시작했다는 거잖아. 진짜 역겹네. 여러분 그때 김은혜하고 원희룡이 대선 때 무슨 하수구인가 어디 맞아요. 발견했다는 네, 그 대장동 서류 있죠. 그거 이낙연 측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동안은 그렇게 공작에 가까운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경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같이 화해하고 아 내가 오해했나 보다 하고 그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그리고 힘을 보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지금 뿌린 씨앗이 지금의 검찰한테 칼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칼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 중에 가장 비열한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당시에 나머지 공개 못한 거를 저쪽 캠프에 줬다는 의혹. 그래서 이거 무슨 배수구에서 발견했다고 그걸 흔드는 의혹. 야 이것들이 민주당 정권 맞습니까? 심정 같으면 그냥 싸그리 잡아다가 그냥 어디 시궁창에 빠뜨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 대선 진 거는 이낙연 책임이 90%예요. 그런 거 있잖아. 자기들이 똥물 뿌려가지고 후보한테 냄새 난다고. 후보 네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낙연도 똑같은 강도를 한번 그렇게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봐요.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윤석열 정권 탄핵의 비사하면서 이런 게 겉다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본인이 털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걸 수 있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